자, 이번 시간에는 거의 일주일 전쯤 분석 드린 바 있던 한국조선해양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을 말씀드림에 있어서 이건 거의 무조건적인 매수 의견을 사실상 제시를 드린 바가 있었고, 그 의견은 현재도 유효하긴 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 저희가 이 섹터를 굉장히 오랫동안 봤지만 굉장히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근데 이 섹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배라는 거는 결국 이 선박 사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장기적 투자 관점을 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장 뭐가 터져가지고 이로 인해 주가 폭등하고 이런 일이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고요. 지금 수주를 받게 되면은 뭐 2년에서 5년 후에 실적이 반영이 되고,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뭐 예측 가능하지만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미리 선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왜냐면 선박을 수주하고 현실을 낼 때 그 기간이 굉장히 기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또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쉬운 섹터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과 관련해가지고 15만원대 목표가를 제시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이슈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중간 점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한국조선해양 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5조 5천억 가까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시총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를 재차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의 대표적인 계열 기업으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업이고, 선박이나 해양 구조물, 또 엔진, 펌프 등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 중인데, 사실상 선박 사업이 주사업이고, 이 선박 사업 중에서 전 세계 사실 1위급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덧붙여서 LNG선이나 LPG선 같은 유조선 관련 사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최근 이슈되고 있는 부분은 선박 수주 관련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과 이제 경쟁 구도가 좀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재물을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시가총액이 5조인데 시총이 5조가 만들어지려면은 보통 이제 기대 영업이익 곱하기,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영업이익 곱하기 10배 정도의 멀티플을 부여했을 때 기업의 정상가치에 추산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봤을 때 한국조선해양의 기대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정도가 되고요. 이게 10배 정도를 곱하게 되면 15조 정도 시가총액을 기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5조니까 3배 정도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PER은 기대 PER 기준으로 이제 3배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조 수준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거죠. 기술주들처럼 20배 멀티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 종목들처럼 100배를 부여하는 것도 아닌데, 영업이익 곱하기 3배 정도 수준의 멀티플을 못 받는다라는 거는 굉장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슈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전쟁인데, 이 유럽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얘네는 석유보다는 주로 가스를 많이 씁니다. 가스를 많이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액체로 되어 있는 석유보다 기체로 되어 있는 가스가 환경 오염을 20배 덜 시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환경 오염에 20배 정도 더 취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럼 이 천연가스를 쓰는데, 천연가스는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사우디에서 가져올 수가 없죠. 사우디는 석유가 나는 나라니까요. 그렇다면 원래 러시아에서 가져오죠. 근데 러시아와 지금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도 전쟁이 끝나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유럽에서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데, 여기서 나오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또 잘 나간 나라가 어디냐? 이번에 올림픽 열리는 카타르가 있죠. 카타르는 근데 아시아 쪽으로 가스 수출합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다? 미국이다.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시추 리그스가 역대 최대급입니다. 그래서 셰일가스 혁명 이후로 지금 최대로 가스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가스가 넘쳐나는데 이거를 유럽에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시설도 부족하지만 제일 부족한 건 LNG선. LNG선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단순히 뭐 러시아처럼 노드스트림 연결하면 되지 않나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배를 통해서 운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배, LNG선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 그 중에서 그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냐? 한국조선해양이죠. 고로 실적은 어마무시하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한국조선해양의 입장에서 저희가 미래에 기대되는 그 실적, 뭐 재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1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현실화되고 이에 추가적인 기대 시너지까지 더해진다면 주가는 무조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주가가 안 가는가? 그게 2년 내지 5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은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는 미래의 지표인데 그 선반영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2년에서 5년 이후에 기대치까지 좀 강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긍정적인 접근을 좀 추천해드리고 하단이 웬만하면 깨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장기적인 저점이거든요.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슈팅이 나와준다면 15만대까지 무리 없이 올라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2배를 말씀드린 거고 추가적인 시너지가 더 발휘가 된다면 20만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접근을 이어보시길 바라겠고 장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